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송사광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픈 사이언스 생태계라는 관점에서 오픈 소스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글로벌 여러 기구들이나 이런 데서 이것을 오픈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오픈 소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픈 사이언스 생태계 쪽에서는 주로 이제 퍼블릭 섹터, 즉 프라이빗 섹터 기업들의 관점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 공적 펀드를 받는, 그러니까 국가나 아니면 특정 어떤 기관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과학기술 관련된 프로젝트들에서 나오는 산출물들을 좀 관점을 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픈 소스라는 말도 쓰지만 그걸 포함을 해서 연구 소프트웨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오픈 사이언스 생태계에서 오픈 소스 역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 우선 오픈 사이언스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오픈 그 사이언스 환경에서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재현성이라는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 재현성에 좀 포커싱을 맞춘 그런 소프트웨어 공유 활용 체계를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이 오픈 사이언스 생태계에서의 오픈 소스 또는 연구 소프트웨어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발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사이언스라는 그 용어는 한 2000년대 전후부터 이렇게 언급이 되었고 즉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만든 프로젝트에서 나온 그 산출물들, 그런 산출물들을 가능하면 오픈하고 서로 공유하자, 이런 관점으로 일종의 이제 무브먼트로 시작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그 문헌 중심이나 또는 데이터 쪽으로 좀 이제 중심이 이동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는 유네스코가 회원국 한 193개 회원국들을 같이 참여한 그런 회의를 통해서 오픈 사이언스 레커멘데이션이라는 것을 공표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어떤 공식적인 어떤 그 활동들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오픈 사이언스 권고안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면 모든 분야의 과학 연구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그냥 간략하게 좀 요약을 했는데, 실제 결과물뿐만 아니라 지식 생산 과정 자체가 포용적이고 공평하며 또한 지속 가능해야 된다라는 어떤 정의를 좀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기존에는 논문 공개에 좀 포커싱을 맞췄는데 그걸 데이터 또는 소프트웨어 그리고 심지어는 하드웨어 인프라까지도 같이 공유하고 공개하자, 그런 움직임이 이 오픈 사이언스 레커멘데이션에 포함이 되고, 그로 인해서 오픈 소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은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래 주요 구성 요소에도 보시면은 오픈 과학 지식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오픈 액세스 출판물이나 또는 데이터, 소프트웨어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 아래 오픈 과학 인프라라고 해서 실제적인 리포지터리, 클라우드 서비스, 심지어 하드웨어까지도 공유하는 형태의 이 대상을 확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가장 대표적인 활동 외에도 다양한 오픈 사이언스 관련되는 활동들이 국내 또는 국외 여러 군데서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아까 몇 번 말씀드렸지만 문헌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이동하는 그런 흐름이 한 번 있었고, 거기에 다시 소프트웨어 같은 연계 체계가 같이 많은 관심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기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코어나 RDA, 코데이터, WDS Force 11과 같은 다양한 이니셔티브, 그리고 국제기구들이 같이 이런 오픈 사이언스 관련돼서 표준을 만들거나 글로벌 얼라이먼트를 진행을 하는 그런 많은 움직임들이 있어 왔습니다. 특히 이제 EU가 가장 대표적인 그 사례인데, EU 같은 경우는 EOS라고 해서 유로피언 오픈 사이언스 클라우드라는 허라이즌 유럽 그 프로그램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플랫폼이고 오픈 사이언스에 대해서 대표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인 오픈 사이언스 클라우드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이 안에도 굉장히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에도 여러 기관들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제가 몸담고 있는 키스트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오픈 액세스 플랫폼이라고 해서 문헌 중심의 공유 활용 체계, 그리고 데이터원이라는
연구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여러 기관들과 같이 공유하고 그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서 KRDC라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먼저 그 방금 말씀드린 그 오픈 액세스 관련된 대표적인 플랫폼이죠. 우리나라에 액세스온이라고 해서 이 액세스온 같은 경우 2020년에 오픈해서 현재 다양한 무료 연구 논문들이나 시스템들을 공유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현재 168개 저널에서 피어 리뷰 관리 시스템인 에이컨 플러스를 사용 중이고 있고 이제 그리고 한 99개 저널이 온라인 오픈 액세스 저널 리포지토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오픈 사이언스 중에 특히 오픈 액세스 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원 같은 경우는 오픈 데이터 관점에서 플랫폼을 만들어서 국내외에 있는 연구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이들을 재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개발이 되어서 지금 공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24개의 연구 데이터 리포지토리, 연구 데이터 저장소라고 하는데 각 기관별로 만들어진 시스템들을 저희 데이터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데이터를 공유 활용하는 시스템을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도 한 7개 이상의 각 국가의 또는 대표적인 어떤 플랫폼들과 연계를 해서 메타데이터 공유를 하고 있고 현재 한 480만 건 정도의 메타데이터가 같이 공유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오픈 액세스 오픈 데이터의 어떤 흐름에 맞춰서 저희 키스도 유네스코와 함께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한 어떤 오픈 사이언스 생태계를 활성화하자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5년짜리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목표는 유네스코와 키스티가 오픈 데이터, 오픈 액세스, 오픈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헤리티지의 연구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오픈 사이언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자 이런 목표로 현재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유산을 아카이빙해서 우리의 문화적 유산으로 남기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현재 이제 프랑스의 그 인리아라는 곳과 같이 함께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연구 데이터에 대한 정의, 즉 법제도 관련된 부분을 잠깐 가져왔는데 이거는 오픈 사이언스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정의나 법제 또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법제화되고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키스티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합쳐서 오픈 사이언스 관련된 법제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지만 가장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부분이 이 연구 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법에 포함된 것, 그것이 마지막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국가 연구개발 정보 처리 기준이라고 해서 특별법 산하에 같이 명시되어 있는 법입니다. 이 법에는 연구 데이터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각종 실험, 관찰,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산출된 자료로 연구 성과의 재현에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데이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정의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지금까지 오픈 사이언스가 법제화되지 않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법제화를 통해서 그 오픈 사이언스 또 오픈 데이터가 초점을 두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명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져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대상을 보고 있습니다. 즉 오픈 사이언스는 국가 R&D 사업, 즉 국가가 돈을 들여서 펀딩을 해서 만든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산출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명확하게 좀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목적을 좀 표현한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연구 성과의 재현에 필수적이고 객관적인 사실 데이터다. 즉 연구 성과라는 것이 뭐 논문도 있을 테고 뭐 데이터 자체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특허도 마찬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의 재현 또는 검증의 필수적인 데이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은 크게 뭐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거 외에도 최근에 연구데이터법이라고 하는 법안이 현재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야가 각자 지금 만들어서 추후에는 이제 하나로 통합이 돼서 통과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이제 비슷한 법안이 이제 정의가 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즉 연구 데이터라는 것,
좀 더 넓게 봐서는 오픈 사이언스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정부나 또는 일부 연구자들, 기관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연구 성과의 재현과 검증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말씀드릴 그 재현성 확보를 위해서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 소스에 대한 그 오픈 소스에 대한 중요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재현성 확보를 위한 소프트웨어 공유 활용 체계로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데이터원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저장된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연구 소프트웨어들이 잘 연계되어서 재활용될 수 있는 체계, 그리고 검증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원 캔버스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뭐 주피터 허브 같은 소스로 가져와서 실행을 하고 결과를 볼 수 있는 시스템뿐만 아니라 실제 연구 소프트웨어를 앱으로 만들어서 다커 형태로 이미지를 저장을 하고 그것이 공유될 수 있게 하고, 그것이 워크플로우 형태로 서로 연계되어서 어떤 연구 프로세스가 한 번만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연구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데이터원 캔버스가 좀 확장된 개념이라고 좀 할 수 있는데, KRDC라고 하는 국가 연구 데이터 커먼즈라는 체계가 현재 그 다음 버전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RDC 같은 경우에는 중점이 데이터 중심의 연구 개발에서 특히 이제 데이터, 모델, 실행 환경, 검증까지 이 4개의 단계가 실제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해서 요거를 좀 더 체계적이고 여러 시스템들에 적용할 수 있는 확장성이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자라는 취지에 의해서 현재 베타 버전으로서 개발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시스템의 세부적인 거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연구 데이터 커먼즈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꽤 오래전부터 언급되어지고 다양한 어떤 분야에서도 사용되어지는 개념입니다. 커먼즈라는 게 실질적으로 공통적인 어떤 요소, 공통적인 컴포넌트,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연구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컴퓨팅 리소스, 소프트웨어가 됐건 하드웨어가 됐건 또는 서비스가 됐건 그 컴퓨팅 리소스들을 공유 활용하기 위한 어떤 개념적인 체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 시스템을 만들기 전에도 보면 국가 단위의 커먼즈 또는 연구 분야 단위의 커먼즈 또는 기구, 국제기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용어를 많이 써서 많은 활동들이 좀 있어 왔었습니다. 국가 같은 경우에는 뭐 EU의 아까 EOSC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EOSC라든지 호주의 이제 ARDC, 오스트리아는 리서치 데이터 커먼스라든지 차이나에는 S&T 클라우드 같은 것들이 국제 어떤 그 국가별로 가장 대표적인 커먼스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분야별로도 뭐 메디컬 분야 가장 대표적인 예들이 텐데 NCI에는 캔서 리소스 데이터 커먼스라든지 ODC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커먼즈들의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기구로서는 국제기구 같은 경우는 RDA 같은 게 가장 RDA 이니셔티브가 GORC라고 해서 글로벌 오픈 리서치 커먼스라고 해서 각국 또는 각 기관들이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커먼스 그런 체계들을 어떻게 하면 서로 연계하고 표준화하고 글로벌 얼라이먼트를 맞출 수 있느냐 이런 관점으로 이 RD에서 여러 가지 표준화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KRDC라는 플랫폼, 그 코리아 리서치 데이터 커먼스라고 하는데 여기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 소프트웨어를 좀 더 현재는 포커싱을 맞추고 있고 이것이 확장적으로 데이터나 다른 어떤 부분까지 확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지금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선 KRDC KRDC라는 것은 크게 KRDC 프레임워크와 KRDC 허브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체계는 연구 소프트웨어 공유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멀티 클러스터 환경의 연구 소프트웨어 공유 활용 체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환경에 동작을 하고 있고 KRDC 프레임워크와 KRDC 허브 둘 다 클러스터 환경이 제공된다면 그 위에 설치해서 활용할 수 있고 서로 연계가 가능한 그런 체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 KRDC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오픈소스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소스 기반의 플랫폼이고 무료로 활용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적인 구성도는 이렇게 좀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KRDC 허브라는 것이 이렇게 하나로 구성이 됩니다. 클러스터에. 그래서 허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어떤 KRDC 프레임워크이라는 개체가 연계되어서 오픈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 같은 것이
서로 공유 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KLDC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관이나 어떤 플랫폼이 있다면 그 플랫폼에 같이 연동되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고, 이것이 각 프레임워크에서 공개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앱 또는 워크플로우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 서비스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허브의 메타데이터로 모아져서 이것을 제공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KLDC 프레임워크에서는 크게 대표적으로 이제 재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피터랩과 같은 일반적인 어떤 시스템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웹 GUI 환경에서 앱을 제작을 하거나 앱을 제작한다는 건 소스를 외부에서 GitHub을 가져와서 앱으로 만들어서 다커 이미지로 표현을 하거나, 그리고 그 이미지가 표현된 걸 엮어서 어떤 워크플로우 형태로 구성을 해서 기존에 연구했던 것을 재현할 수 있는, 그리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이 플랫폼에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연구 소프트웨어를 재현하는 그 재현성 또는 검증성에 포커싱 맞춘 체계도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그 오픈 사이언스 생태계에서 오픈소스가 그럼 어떤 역할을 좀 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사이언스 생태계를 좀 살펴보면 여러 가지 그 엘리먼트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오픈 액세스, 주로 이제 논문이나 보고서, 뭐 교육자료 특허들, 이런 문헌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하는 오픈 액세스, 그리고 연구 데이터, 뭐 실험, 관측, 시뮬레이션, 파생, 참조, 조사 데이터와 같은 연구 데이터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그 오픈 데이터가 한 요소로 참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픈 소프트웨어가 많이 관심을 좀 가고 있고, 이게 이제 연구 소프트웨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최근에는 하드웨어까지도 같이 공유 활용하자는 그런 움직임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오픈 사이언스 생태계든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나 굉장히 타이트하게 연계되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오래된 오픈 액세스 같은 경우는 논문이 이제 참조 논문 형태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논문이 저 논문을 어떻게 참조하고 있는지 그런 참조 체계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시스템 내에서 대부분이 그것들을 통해서 검색하고 연계되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DOI라든지 크로스 레퍼런스 같이 persistent identifier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영속적인 아이디를 갖는 그런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만 가지고 있으면 그 논문 또는 그 문헌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참조가 될지, 향후에도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오픈 데이터 같은 경우도 비슷한 방식으로 DOI나 데이터 사이트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업로드, 등록이 되게 되면 그 데이터에 대한 영속적인 PID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참조하고 논문에도 넣게 되고, 또는 다른 어떤 그 개체들이 참조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픈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오래되진 않았지만 최근에도 이제 조금씩 참조가 되고 있고, 이전에는 주로 이제 뭐 URL 같은 경우를 활용을 해서 참조를 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논문 같은 경우에 자기가 사용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GitHub URL을 집어넣는다지 이런 방식으로 참조를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오픈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로 DOI나 아니면 스위더 같은 퍼머넌트 아이덴티파이어, 즉 이 소프트웨어가 영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를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오픈 하드웨어 같은 경우가 이제 아직까지는 많이 레퍼런스가 되지 않지만 하드웨어도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RDA, 뭐 코데이터, 이런 어떤 글로벌 기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그 주제로 다양한 워킹 그룹이나 인트러스트 그룹을 통해서 글로벌 얼라이먼트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특히 이제 오픈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Force 11 이라는 그 국제기구인데, 여기는 이제 연구자 공통체 중에 하나입니다. Force 11에서 2016년에 최초로 소프트웨어 사이테이션 프린서플이라고 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사이테이션 참조 규칙을, 원칙을 마련하고 이걸 이제 홍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과학 연구 분야에서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에 이제 사용한 툴 정도만 언급이 되거나 또는 GitHub 또는 버전 정도만 이렇게 언급되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로 인해서 재현성이 부족되거나 연구자의 어떤 기여가 잘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장기적으로 접근이 불가하고, 즉 URL 없어져 버린 경우에 그 소프트웨어가 어디 있는지 그걸 찾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Force 11에서 6가지 원칙을 아래와 같이 세우고 이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그런 최초의 움직임을 여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Force 11의 이 활동, 이 원칙의 그 의의는 그동안은 이제 일부 학술지에도 거의 없었지만, 이제 이걸 하고 나서 일부 학술에서 논문 제출 시에 소프트웨어 인용을 공식 가이드라인으로서 제공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생겨났고, 일부 플랫폼 같은 경우, GitHub 같은 경우가 이제 제노도라고 해서 유럽의 가장 큰 그 오픈 액세스 또는 이 연구 산출물 리파지터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제노도와 연계하는 그런 작업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GitHub에서도 CFF 파일, 사이테이션 파일 포맷 같은 걸 지원하는 움직임을 만들어낸 그런 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이걸 계기로 연구 소프트웨어 자체를 성과물로 인정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건 2016년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유네스코에서 그동안 이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서 뭐 GitHub이라든지 GitLab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그 오픈 소스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소프트웨어들을 어떤 경우에는 보존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를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그걸 활용해보자, 그런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헤리티지라는 것을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적인 사업을 후원하는 건 유네스코지만 실제 개발하거나 운영을 하는 부분은 인리아라고 프랑스의 대표적인 연구기관입니다. 인리아가 실적으로 기술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주체로서 이 소프트웨어 헤리티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디지털 세계에서 소프트웨어는 지식 과학 산업의 혁신이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적으로 굉장히 보존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필요성을 깨닫고 나서 모든 인류가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코드를 갖다가 수집, 보존, 공유하고자 하는 움직임의 일환으로서 이 소프트웨어 헤리티지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헤리티지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소프트웨어를 다른 어떤 그 에코시스템, 즉 오픈 사이언스 에코시스템의 개체들과 연계하는 작업을 시작했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제노도와 소프트웨어 헤리티지 연계의 작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노도 같은 경우는 연구 산출물을 업로드를 하고 그걸 공유하는 그런 플랫폼 리파지토리인데, 거기에 올라가 있는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소프트웨어 헤리티지와 연계가 되고, 동시에 DY나 소프트웨어 헤리티지를 제공하고 있는 Persistent Identity (PID) 스위드라고 하는 시스템과 연계를 하는 그런 절차를 포함을 했다는 겁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연구 산출물과 소프트웨어가 연계되어서 공유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 사례로 언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Fair for RS라고 하는 그런 원칙인데, 이거는 기존에 이제 페어 원칙이라고 해서 2016년에 연구 데이터에 대한 4대 원칙을 마련하고 연구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좀 더 공고히 하기 위한 그런 원칙이 발표가 되면서 이쪽 오픈 데이터 진영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켰었는데, fair라는 것은 findable, accessible, interoperable 그리고 reusable이라는 4가지 단어를 조합한 그런 원칙입니다. 즉 findable, 검색 가능해야 되고, accessible, 접근해서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원이 돼야 되고, interoperable이라고 해서 상호 운영이 가능한 그런 어떤 체계가 지원이 된다. 그리고 reusable이라고 해서 재사용 가능해야 되는 그런 4가지 원칙을 지원하는 원칙이 공표된 이후에 이것을 소프트웨어 분야에도 적용하자라는 움직임이 생겼고, 그에 RDA라는 Research Data Alliance와 Force 11 RISA, Research Software Alliance라는 세 개의 국제 어떤 협의체 또 얼라이언스 또 기구가 힘을 합쳐서 만드는 그리고 2022년에 그걸 공포한 그런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fair 동일한 어떤 이름으로 사용합니다. findable, accessible, interoperable, reusable 4가지 어떤 기능을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단지 소프트웨어에 적용했다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약간 좀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페어 원칙의 큰 카테고리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페어 RS 같은 경우는 데이터와 좀 다르게 소프트웨어 버전이 이런 걸 고려를 해서 아, 음, 그 동적인 어떤 소프트웨어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연구 소프트웨어라는 것이 연구 재현성의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픈 사이언스 에코시스템 관점에선. 그래서 연구 재현성을 본다면 논문, 데이터, 소프트웨어, 그냥 운영 관리 관점에서 네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논문을 첨부하는 것, 데이터, 그 중에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부분이 최근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 소프트웨어에 대한 그 관심이 늘어나면서 오픈 사이언스 생태계에서 결국엔 연구의 재현성 그리고 검증성에 굉장히 획기적인 어떤 중요한 역할로서 자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데, 결국엔 연구 산출물 중에 연구 소프트웨어가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그 연구 자산으로서 부각이 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연구의 어떤 그 오픈 사이언스의 어떤 활성화 그리고 오픈 사이언스 생태계가 무르익어가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